이번 시간에는 증권사 API를 연결해서 매매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계산했으면 실제로 매매하는 일이 남았죠. 종목이 몇 개 되지 않고 리밸런싱 주기가 월간 혹은 분기별처럼 길다면 매번 HTS를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면 리밸런싱 작업 역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국내 증권사들이 제공하던 API는 HTS에 로그인을 한 후 콤 방식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방식이었거든요. 반면 2022년 한국투자증권에서 REST API와 웹소켓 방식을 제공함에 따라 HTS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API 키만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의 오픈 API를 이용해서 매매 및 리밸런싱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API는 모의투자 계좌와 실제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의투자 계좌를 대상으로 충분히 테스트를 거친 후에 실제 계좌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P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투자증권 계좌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API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미리 다운로드 받는 게 좋습니다. 구글에서 한국투자증권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서 이용 안내, 온라인 이용 안내,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TS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프렌드 폴러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투자 계좌에서 API 서비스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는 모의 계좌를 신청해야 되겠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인증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트레이딩, 모의투자, 주식 선물 옵션 모의투자, 모의투자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 제도전을 클릭하면은 모의 투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국내 주식을 클릭하고 금액은 최대인 5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도 최대인 3개월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동의를 누른 다음에 신청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뜨죠. 참고로 여기 모의 계좌 번호는 API 신청 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거나 어딘가 적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API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트레이딩, 오픈 API, 키스 디벨로퍼,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해주시고요.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실전 계좌와 모의 투자 둘 다 API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 다 선택하고 실제 계좌는 여러분의 계좌를 선택하면 되겠죠. 모의 투자 계좌도 우리가 앞서 발급받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클릭할게요. 인증을 마치면 실제 계좌와 모의 계좌 각각의 앱 키와 앱 시크릿이 생성됩니다. 이 키를 통해서 계좌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 API 키를 키링 패키지를 이용해서 파이썬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링 패키지를 불러오고 set 패스워드를 통해서 실전 계좌는 real app key, real app secret이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하고 앱 키와 앱 시크릿 키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의 계좌 역시 똑같이 목 앱 키, 목 앱 시크릿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키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HTS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befriend 모의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계좌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신청한 5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API의 사용 설명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스 디벨로퍼스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API 문서를 클릭하시면은 각종 API의 사용법 그리고 필요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눌러보시면
여기 GitHub와 위키독스를 통해서 또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GitHub를 가보시면은 간단한 이용 안내, 그리고 샘플 코드가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서 위키닥스를 클릭하시면 API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웹소켓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API를 사용할 거니까 클릭을 해보시면 파이썬에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사용 설명서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API를 이용해서 조회 및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토큰과 해시키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발급받은 앱키와 앱시크릿을 이용해서 접근 토큰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접근 토큰을 통해서 계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토큰을 발급받는 법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호스트 방식을 쓰고 실전 도메인과 모의 도메인이 다릅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URL은 여기 도메인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붙는 URL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으로는 요런 거와 우리가 발급받은 앱키, 앱스크립트 키가 필요하겠죠. 또한 위키닥스를 보시면은 파이썬에서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실습을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내용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저장된 모의투자 기준 앱키와 앱시크릿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베이스 URL은 모의투자의 경우는 29443 포트였죠. 요거를 입력해주고 인포메이션 부분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헤더 패스 바디를 입력하고 바디 부분에는 우리 앱키와 앱시크릿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도메인과 패스를 합쳐서 URL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URL에다가 헤더 그리고 바디를 전송하면 되는데, 바디 같은 경우는 제이슨 형태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덤프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서 전송을 합니다. 이거를 전송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200번이니까 뭔가 제대로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json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접근 토큰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내서 액세스 토큰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해시키도 필요한데요. 조회가 아닌 주문이나 정정, 취소 등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해시키가 필요합니다. 해시키는 보안을 위한 요소로 사용자가 보낸 요청 값을 중간에 탈취하여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시키는 요청하는 데이터마다 변하므로 함수로 만드는 게 편하거든요. 함수로 만드는 법 역시 여기 위키덕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시키를 발급받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거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나중에 주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발급받은 키와 토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AP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현재가를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키스 디벨로퍼에서 주식 현재가 시세를 보면 현재가를 조회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갭 방식을 쓰고 우리는 지금 모의 계좌니까 29443 포트겠죠. 그리고 URL은 이렇게 돼 있고 입력값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은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개인 투자자니까 이런 거는 입력 안 해주셔도 되고 필요한 것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에는 어떤 종목에 해당하는지 6자리 티커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거의 사용법 역시 위키닥스의 주식 현재가 시세 부분에 파이썬 코드가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패스는 요거고 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베이스 URL은 이미 입력해 놨으니까 URL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에 각종 값들을 입력해 주는데 API 사용해서 이 TRID 부분이 중요합니다. TRID는 거래 ID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하는 작업마다 TRID 값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 가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주식 현재가 시세에 해당하는 TRI는 요거기 때문에 요걸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부분에는 주식에 해당하는 J, 그리고 삼성전자 티커인 0059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URL에다가 헤더와 파라미터 부분을 전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요 각각의 값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바디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엘리멘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가만 뽑기 위해서는 여기 스탁 PRPR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가인 65,100원이 확인이 되죠. 이번에는 주식 주문을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API를 이용해 주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다면 체결을 할 수가 없거나 현재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어떻게 체결시키는지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급하게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리한 가격에 거래를 해야 하지만 너무 유리한 가격에만 거래를 하려다가는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시장에서 매수, 매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가격은 61,400원이고 팔고 싶은 사람은 이거보다 비싼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보다 싼 가격에 거래하고 싶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종목을 얼마에 몇 주 사거나 팔겠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주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만일 61,400원에 10만 주 매수 주문을 내면 기존 매도 호가에 있는 7만 180주를 매수하고 나머지 29,820주는 다시 누군가가 61,400원에 팔 때까지 매수 물량에 쌓이겠죠. 반면 현재 가격보다 낮은 61,300원에 주문을 낼 경우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가 주문은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모든 주문을 체결해야 할 때 주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시장가 주문을 내면 대부분 즉시 체결이 되는데요. 만일 시장가로 10만 주 매수 주문을 내면 61,400원에 있는 7만 180주를 매수하고 이보다 비싼 61,500원에 나머지 29,820주를 매수하겠죠. 매물이 많은 종목이고 주문을 내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보통 1, 2호가 내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매물이 없고 나와 있는 물량에 비해서 본인의 주문이 지나치게 많으면 모든 호가를 잡아먹어서 굉장히 불리한 가격에 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지정가는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을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지정가 주문으로 낸 주문이 종가 단일가 매매 개시 시점인 3시 20분까지 체결이 되지 않으면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이 되어서 단일가 매매를 통해 종가로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최유리 지정가는 지정가 주문과 비슷하게 종목과 수량을 지정하지만 매수 주문은 해당 주문 접수 시점의 가장 낮은 매도 가격을, 매도 주문은 가장 높은 매수 가격을 지정합니다. 즉, 지금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첫 가격으로 주문이 나갑니다. 만일 최유리 지정가로 10만 주 매수 주문을 내면 자동으로 61,400원에 7만 180주가 체결이 되고 나머지 29,820주는 61,400원 호가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시장가 주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 매도 1호가에만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호가를 잡아먹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이 끝날 때까지 61,400원에 파는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29,820주는 체결이 안 되겠죠. 최우선 지정가 역시 지정가 주문과 비슷하게 종목과 수량을 지정하고 매수 주문의 경우 주문 접수 시점의 가장 높은 매수 가격을, 매도 주문은 가장 낮은 매도 가격을 지정합니다. 즉 사거나 팔기 직전의 가격으로 모든 주문이 나갑니다. 만일 최우선 지정가로 10만 주 매수 주문을 내면 매수 1호가인 61,300원의 주문이 쌓입니다. 이는 최유리 지정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을 시킬 수 있지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의 단일가, IOS 지정가, F4K 지정가 등 복잡한 주문 형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를 이용해서 주식 주문을 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사용 설명은 여기 API 문서에 나와 있죠.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이다. URL은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은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여기는 우리가 앞서 발급받은 접근 토큰 그리고 앱키와 앱 시크릿 키가 필요하겠죠.
또 실전 투자와 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TRID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작에 맞는 TRID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 타입은 개인이니까 P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법인 필수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시키는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함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디 부분에는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종목 코드, 주문 방법, 주문 수량, 주문 단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패스는 여기에 해당하고 F 스트링을 통해서 기본 URL에 이 패스를 붙여서 URL을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는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고 일단 삼성전자의 티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문 방법은 시장가에 해당하는 01, 주문 수량은 10주, 주문 단가는 시장가의 경우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헤더스 부분은 홈페이지에 맞게 여기는 접근 토큰, 여기는 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키, 그리고 시크릿 키를 입력하고 매수 주문에 해당하는 TRID, 개인 고객이니까 P, 그리고 해시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해시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URL에다가 헤더,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면 리스판스가 200이니까 뭔가 제대로 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모의 투자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게 정말 제대로 주문이 되었는지 HTS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좌를 살펴보면 지금 삼성전자 10주가 매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정정 주문을 알아볼 건데, 먼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만한 굉장히 낮은 가격에다가 지정가 매수 주문을 내보도록 할게요. 주문 방법을 지정가 주문에 해당하는 00으로 변경을 해주고, 주문 단가는 현재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5만 원 정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모의 투자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10주인 거 그대로인 거를 봐서는 주문이 안 들어갔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주문 정정 취소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입력한 삼성전자 10주가 5만 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체결이 당연히 안 되겠고 주문이 나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미체결된 주문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전송주문 조직번호와 주문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값은 여기 결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문 조직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고 주문번호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만 따로 뽑아내야 되겠죠. 주문 조직 번호는 아웃풋에서 요 부분을 발라내면 되고, 주문 번호는 여기 ODNO 부분을 발라내면 되겠죠. 요거를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앞서 주문을 냈던 거에 주문 조직 번호와 주문 번호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미체결된 주문을 체유리 지정가로 변경해서 정정 주문을 내보도록 할게요. 정정 주문 혹은 취소 주문을 내는 법도 여기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응용하셔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정정 주문에 해당하는 패스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 부분에 여러분의 계좌번호,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앞서 저장한 값이죠. 주문 조직 번호와 주문 번호를 입력해 주고, 주문 방법에는 최유리 지정가에 해당하는 0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정 같은 경우는 여기 01, 취소는 02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주문 수량, 주문 단가 전부 정정할지 이런 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에는 앞서와 거의 비슷하고 주문 정정에 해당하는 TRID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포스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이슨을 확인해 보면은 모의 투자 정정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한번 HTS에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10주가 정정 주문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총 20주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주문을 해볼 건데, 매도 주문은 매수 주문과 거의 동일하고 여기 TRID 부분만 매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10주를 시장가로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실행을 해 주시고 HTS를 확인해 보면은 20주 중에 10주가 매도돼서 10주만 남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주식 및 계좌 잔고를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 여기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URL을 먼저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헤더 부분에 앞서와 거의 동일한데 TRID만 잔고 조회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파람스 부분에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에다가 헤더 그리고 파람스 부분을 전송해 주면 되겠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제이슨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계좌번호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웃풋 1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은 보유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10주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홈페이지에 바디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의 from records라는 걸 쓰면은 제이슨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모의투자에서 잔고 조회 API는 한 번에 20종목까지 조회가 되고 실제 계좌에서는 50종목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연속 조회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잔고를 확인해 볼게요. less.json을 해주시고 output to 부분이 계좌 잔고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내 계좌에 지금 얼마가 있다, 수익률은 얼마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리밸런싱 작업은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해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량을 매수 혹은 매도하도록 계획을 짠 뒤에 실행하는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줄링이란 정해진 시간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해주며 일반적으로 스케줄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살펴볼게요. 일단 데이트타임 패키지를 불러오고 요기를 해주면은 현재 시간을 10분초 형태로 출력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한번 실행해 보면은 현재 시간이 10분초 형태로 출력되고 이거를 job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스케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함수가 매 3초마다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스케줄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게 설치가 안 되신 분은 pip install schedule을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줄에다가 every 3 seconds라고 해주면은 매 3초마다 이거를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seconds뿐만 아니라 minutes, hour, day, monday 등 실행 시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o 안에다가 함수를 입력해주면은 매 3초마다 이 함수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등록된 스케줄을 확인하는 법은 스케줄을 해주시고 get jobs를 해주면은 현재 저장된 스케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while true를 해주면은 뭔가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schedule.run pending을 하게 되면은 등록된 스케줄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43초에 현재 시간이 출력되고 3초 뒤인 46초에도 출력되고 이렇게 3초마다 현재 시간이 출력이 되죠.
지금 while문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계속해서 실행이 될 거고 이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현재 등록된 스케줄을 삭제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schedule.clear 잡을 해주게 되면 특정 스케줄을 삭제하고 schedule.clear를 해주게 되면은 모든 스케줄을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작업이 실행될 시간과 종료할 시간을 직접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패키지와 타임 델타 패키지를 불러오고 schedule.clear를 통해서 저장된 스케줄을 일단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에다가 타임 델타를 해주게 되면은 시간을 더하거나 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시간은 현재 시간보다 60초 뒤라고 지정을 해주고 종료 시간은 현재 시간보다 80초 뒤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몇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주고 확인해 보면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5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시분초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스트 내포를 통해서 srf time hms를 해주게 되면은 시분초 형태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실행을 하고 확인해 보면은 시분초 형태로 5개 구간이 쪼개집니다. 이제 위의 시간에 잡 함수를 수행하도록 스케줄러에 등록해 볼게요. 이거 역시 리스트 내포를 통해서 스케줄에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at 내에다가 특정 시점을 입력하면은 해당 시점에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었던 요 시간에다가 잡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면은 각각의 시간에 잡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스케줄러에 등록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while true 내부에 run pending을 해주게 되면은 스케줄을 계속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크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end라고 출력을 하고 schedule.clear를 통해서 모든 스케줄을 삭제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을 빠져나와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현재 시간부터 60초 뒤에 시간을 출력하고 80초 뒤까지 총 5번 출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end라는 문구를 출력한 다음에 스케줄을 삭제하고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스케줄링을 활용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식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죠.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이를 매수하거나 혹은 다른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종목이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지정가 주문 혹은 시장가 주문으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목 수가 많고 금액이 커진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체결이 힘들겠죠. 큰 금액을 한 번에 시장가로 주문하면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가 있고 지정가로 주문하면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수십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정 주문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전문 투자자들은 리밸런싱 작업을 할 때 시분할 매매 혹은 TWAP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CD 주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0주를 매수해야 하면은 주문 시간을 여러 개로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주씩 쪼개서 주문을 하거나 혹은 한 주나 5주씩 잘게 쪼개기도 하겠죠.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주문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주문을 내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체결될 확률도 줄일 수가 있겠죠. 저희 수업에서는 시간을 나눈 다음에 한 주 단위로 최오리 지정가 주문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계속해서 한 주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체결이 가능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보통 9시 10분부터 3시까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9시부터 초반 10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큽니다.
또한 3시에는 주문을 마감해야 남은 시간 동안 미체결 물량이 얼마고 T 플러스 2 예수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서 정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모의 계좌에서 국내 대형주 10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시분할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들을 쭉 불러오고 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앱키와 앱 시크릿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접근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 먼저 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베이스 URL을 입력하고 헤더와 패스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근 토큰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발급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해시키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각종 조회 및 체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현재가를 구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티커를 입력하면은 해당 티커의 현재가를 확인하는 거고 API 같은 경우는 초당 10건까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1초 정도 슬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문을 하는 함수에 해당하거든요. 먼저 티커를 입력하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에 해당하는 TR-ID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게 여기 03번 같은 경우는 채요리 지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채요리 지정가로 한 주씩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좌 잔고 조회 같은 경우는 아까는 굉장히 쉽게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코드가 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잔고 조회 API는 모의 투자에서는 한 번에 20종목까지, 실제 계좌에서는 50종목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이거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속 조회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좌에다가 20종목 이상의 종목을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국내 대형주 기준 한 25개 정도를 무작위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파이썬에서 API를 통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의 이해를 위해서 내부의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output 1과 output 2에는 빈리스트를 만들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API 문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연속 조회 키라고 해서 최초 조회 시는 공란을 입력하고 이전 조회 아웃풋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초 조회니까 공란을 입력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잔고 조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패스에다가 헤더와 파람스를 전송하면은 본인의 계좌 잔고를 입력하는데 여기 MK100 부분에는 일단 우리가 앞서 입력한 공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레스까지 실행을 해보면은 res.json 여기에 계좌 정보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output 1 부분이 보유 종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만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테스트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20개밖에 저장이 안 되죠. 분명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20개보다 많은데 결과를 살펴보면은 20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지금 KB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KB 금융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의 종목 코드는 207940이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207940 그러니까 우리가 잔고조회에서 아직까지 불러오지 못한 종목의 첫 번째 티커가 여기에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연속 조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불러온 output 1 그러니까 종목 정보를 빈 리스트인 output 1에다가 어펜드를 통해서 쌓아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output 1에 첫 번째로 불러온 20개 종목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불러오지 못한 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빈칸이 있으니까 스트립을 해주면은
빈칸이 제거가 됩니다. 그거를 NK100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 정보를 끝까지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가 공백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백이라는 뜻은 종목 정보를 다 불러왔으니까 그리고 나면은 output to, 즉 계좌 정보를 불러와서 그거를 output to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while문 내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종목 정보를 계속해서 불러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한 nk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직까지 불러오지 못한 종목부터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요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output 1에 첫 번째로 불러온 20개 종목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불러온 2개 종목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이런 연속 조회를 통해서 계좌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어도 모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output 1의 0이 empty는 보유 종목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if not을 해주면은 그게 아닐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유 종목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를 통해서 보유 종목 중에서 종목 코드와 보유 수량만 뽑아와라 라는 거고 그거를 less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else,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요거를 통해서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라 라는 거고 less2에는 output에서 0번째 값, 즉 계좌 정보를 불러와서 저장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return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두 개 결과값을 동시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함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실행해 주면은 AP에는 less1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account에는 less2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AP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2개 종목의 종목 코드와 보유 수량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account에는 계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각 종목당 몇 주를 사야 되는지 수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는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10개 종목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MP라고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티커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만들었던 함수를 통해서 보유 종목이랑 AUM, 그러니까 계좌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당 투자 금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먼저 어카운트에서 이 부분을 불러오면은 이게 계좌의 총 평가 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캐릭터 형태이기 때문에 int를 통해서 숫자 형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0.98을 곱해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총 평가 금액의 100%를 투자하면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의 등락에 의해 주문 금액이 보유 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나 5% 정도 현금 버퍼를 주는 게 좋습니다. 즉, 총 평가 금액에서 98% 정도만 투자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를 곱해보면은 우리가 요 정도 금액만 실제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len MP는 MP의 개수,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의 종목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10이니까 이렇게 1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한 종목당 투자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4억 9천 정도가 있고 한 종목당 한 4,9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MP, 그리고 실제 보유 종목에 해당하는 AP를 멀지를 통해서 합쳐주는데 아우터 방식으로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이런 종목은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 수량에는 없기 때문에 NAN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0으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보유 수량에서 fill NA를 통해서 NA는 0으로 바꿔주고 여기 열들이 지금 문자 열이기 때문에 to numeric을 통해서 숫자 형태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 종목의 현재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apply 내부에다가 우리가 앞서 만든 get price, 그러니까 현재가를 확인하는 함수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실행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각 종목들의 현재가가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수량 및 투자 수량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종목 코드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살지 목표 수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요게 한 종목당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값이었잖아요. 그거를 현재가로 나눠주면은 각 종목당 몇 주를 사야 되는지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은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통해서 반올림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에는 있는데 모델 포트폴리오에 존재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목표 수량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실행해주고 타겟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모델 포트폴리오에 존재하는 종목은 목표 수량들이 계산되는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목표 수량이 0으로 계산되겠죠. 그리고 목표 수량에서 보유 수량을 빼주게 되면은 그게 투자 수량에 해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목표 수량을 보유 수량으로 빼서 투자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플러스인 종목은 추가적으로 몇 주를 더 사야 된다라는 걸 거고 마이너스 종목은 얘들을 팔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각 종목별로 시분할 주문을 스케줄에 입력해 볼게요. 일단 시작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요까지만 해주면은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타임 델타를 해주면은 이거에다가 시간을 더한다는 건데 지금부터 10분 뒤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 9시 10분을 설정해 주고 맥스를 통해서 두 개 값보다 큰 값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9시 10분 이전에 코드를 실행하면은 9시 10분부터 주문이 나간다는 거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은 현재 시간보다 10분 뒤부터 주문이 나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종료 시간에 해당하는데 하루 종일 CD 주문을 할 경우는 요거를 15시를 통해서 오후 3시에 끝나도록 하면 되지만 지금 테스트에서는 12시까지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현재 등록된 스케줄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몇 시에 몇 주씩 살지 혹은 팔지를 스케줄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타겟 쉐이프 1을 해주면은 이게 종목 개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레인지를 통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끝 종목까지 뭔가 스케줄에 등록해 주겠다라는 거고 일단 샘플로 첫 번째 종목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종목의 투자 수량을 불러오겠죠. N을 확인해 보면은 736주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N보다 크면은 매수에 해당하는 TRID 그게 아니면은 매도에 해당하는 TRID를 포지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티커에는 종목 코드 부분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투자 수량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만큼 기간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10분 뒤부터 오후 12시까지 투자 수량에 해당하는 만큼 숫자를 쪼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세컨드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초 단위로 올림을 해준 다음에 시분초 형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언제 주문이 나갈지에 해당하는 시분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떤 종목을 매수 혹은 매도할지 스케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for 구문을 통해서 여기 각각의 뭔가 스케줄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트레이딩 함수가 우리가 채요리 지정가로 한 주씩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스케줄러에 등록될 함수에 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내부에 함수명을 입력하고 인자 1, 인자 2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시간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한 주씩 채요리 지정가에 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를 전체 실행을 해주면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분할하고 한 주씩 채요리 지정가로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겠죠. 입력을 해서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줄게요. 그리고 schedule.getjobs를 하면은 등록된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해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시간을 쭉 쪼갠 다음에 한 주씩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스케줄을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while true를 통해서 스케줄을 계속 실행해 주는데 만약에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스케줄을 모두 지운 다음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 문을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 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스케줄에 등록한 시간에 매수 혹은 매도가 한 주씩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HT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료 시간이 지났으니까 계좌를 확인해 보면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종목만 남아 있고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모두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종목당 매입 금액도 우리가 설정한 매입 금액과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D 플러스 2 정산액도 플러스 금액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이썬을 확인해 보면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스케줄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멀티팩터 포트폴리오를 통해 나온 결과물로 리밸런싱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멀티팩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선정된 종목을 엑셀 파일로 저장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판다스의 리드 엑셀 함수를 통해서 예전에 저장했던 모델 포트폴리오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 타입은 스트링 형태로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거를 불러온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20종목의 종목 코드가 불러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앞서 했던 거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먼저 보유 종목과 계좌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계좌 정보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개 종목이 들어오게 되겠죠. 또한 주당 투자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는 이제 20종목으로 늘어났으니까 종목당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종목당 몇 주를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새롭게 사고 싶은 종목이니까 투자 수량이 플러스로 될 거고 현재 보유 수량은 0이죠. 그런데 여기는 모두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투자 수량이 마이너스로 찍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스케줄러에 입력을 해줄게요. 현재 기준 1분 뒤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 분할을 해주고 여기를 통해서 스케줄에 등록 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스케줄에 등록을 해주고 이번에도 역시 매매가 잘 되고 있는지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시가 지났으니까 거래가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결 알림창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분할해서 주문을 낸 만큼 한 주씩 계속해서 주문이 나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모두 매도가 되고 우리가 MP로 업로드한 20종목만 남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금액들도 보면은 애초에 입력한 2,4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요 종목은 좀 덜 사줬죠. 이거 같은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주씩 분할해서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파이썬을 봐도 3시가 되면은 이렇게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모든 스케줄을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했던 수량이랑 실제 수량이랑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시가 지난 후에 다시 계좌 정보를 불러오는데 그거를 apafter, accountafte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apafter에 열 이름을 종목 코드와 매매 후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매 후 수량은 toNumeric을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pafter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수량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과 합친 다음에 수량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과
방금 받은 데이터 프레임을 멀지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겟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목표 수량이 있고 여기에 매매 후 수량이 있죠. 그러니까 목표 수량에서 매매 후 수량을 빼면은 어떤 종목이 몇 주 주문이 덜 나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차이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다 사긴 했는데 완벽하게 못 산 종목들도 있고 이런 000, 700 같은 종목은 굉장히 많이 못 사지게 됐죠. 확인해 보면은 유스홀딩스 요런 종목이 덜 사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의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 주식 시장에서 체결이 돼야 모의 계좌에서도 체결이 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체결이 뜨문뜨문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에서는 체결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체결이 될 때마다 우리가 주문을 넣어 놨던 게 한 주씩 계속해서 체결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계좌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 주문을 내게 되면은 어쨌든 한 주씩 계속 주문을 내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체결 문제는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